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제 더 이상 텔넷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텔넷 서버로 이걸 해놓으면 보안에도 문제 있고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직접 네트워크에 이제 연동 접속할 수 없게 이제 액세스 차단하겠다 하면 없애면 돼요. 자, 먼저 텔넷 소켓이라는 요 이제 그 데몬이 동작하고 있으니까 얘를 멈춰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껐다 키더라도 리부팅 안 되게끔 차단해주면 돼요. 그리고 방어벽에서 다시 얘네들을 차단하도록 다시 재설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텔넷 서버 아까 프로그램 패키지 설치한 거 그냥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스템 ctl 스톱 시키면 돼요. 어떤 거를 텔넷.소켓을 스톱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 좀 확인해보면 스테이터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액티브한 상태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리부팅해도 동작하지 않도록 해주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톱이 아니라 disable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enable이 아니라 이제 disable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어벽에서 firewall config 가서 자, 퍼머넌트에 가서 한 다음에 쭉 속도가 좀 늦죠? 속도가 늦죠? 쭉 가서 텔넷 텔넷을 이렇게 표시 안 하게 표시를 없애버리면 이제부터 막아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퍼머넌트는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런타임 지금 현재 가서도 또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아까처럼 런타임에 가서 또 체크해줘도 되지만 퍼머넌트 해놓고 얘를 다시 리로드 하게 되면 런타임에도 반영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런타임으로 가서 쭉 보면 퍼머넌트에 있던 값을 이제 가지고 오니까 런타임으로 여기 보면 텔넷이 없어진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리로드를 했기 때문에 아까 퍼머넌트 해놨던 것들이 이제 런타임에 적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퀴트 해서 이제 끝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끝났죠? 자, 이렇게 직접 이 툴을 가지고 마우스로 해도 되고 나는 직접 명령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명령으로 firewall cmd 커맨드로 하겠다 이 말이고 퍼머넌트하게 처리를 할 거고 리무브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어떤 걸? 텔넷을 리무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체크가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퍼머넌트에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하고 싶으면 리로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트 all 하게 되면 설정된 게 쭉 보일 거예요. 그렇게 설정해서 확인해도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텔넷 서버라는 패키지들을 아예 거기까지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yum 해서 yes remove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텔넷 서버를 아예 삭제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삭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처음 상태로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텔넷을 만드는 거예요. 텔넷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텔넷은 잘 안 써요, 요즘에.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긴 했는데, 텔넷은 보안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요즘 뭘 사용하느냐? 요즘에는 이제 SSH라는 걸 해요. 이제 시큐어하게, 이제 원격 접속을 허용해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SSH를 많이 쓴다. 그래서, SSH를 좀 구현을 하는 쪽으로 이제 이해를 잘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SSH는 시스템에서 다 동작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SSH는 텔넷과 동일한 거예요. 단지 보안이 강화된 거야.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터셉트 해가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SSH를 많이 쓴다. 이 말이야. 개념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축하는 방법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오픈 SSH 서버라는 요 이름의 패키지가 있어요. 얘를 설치하면 돼. 그런데 대부분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패키지를 없다.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설치하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실행시킬 때 이 이름은 SSHD예요. D라는 건데 데몬이라고 해서 항상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SSHD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실행을 시켜서 잘 동작하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안 되도록 처음에 다 차단이 되어 있을 테니까 똑같이 가서
firewall config 방화벽에서 다시 SSH라는 부분을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돼. 네, 그렇게 마우스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나는 명령으로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주면 돼요. 어떻게? firewall cmd 커맨드를 하고 permanent로 가서 add 서비스 해주고 SSH를 등록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리로드 시켜주면 되고, 필요하다 보면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로 해주든지, 아니면 직접 마우스로 그래픽컬하게 해주든지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리부팅 해도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enable 시켜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자, 먼저 설치해주고, 스타트해서 실행을 시켜주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방화벽에서 세팅해주고 난 다음에, 자, 리눅스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리눅스일 수도 있고 윈도우즈일 수도 있는데, 리눅스에서 접속을 하든가 윈도우즈에서 접속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실행을 먼저 그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해서 sshD라는 데몬이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동작하고 있냐? 이미 동작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동작 안 한다고 치고 처음부터 동작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제 첫 번째 명령하고 두 번째 명령까지는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명령은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한번 해보죠. 설치는 한번, 만일에 이게 동작하지 않는다. 만일에 Q 이렇게 해놓고 스탑 이렇게 해서 보면 동작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뜨겠죠. Q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되고, 이제 또 없으면 이제 설치해주면 돼요. 설치는 yum 해서 install 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면 돼요. open ssh 서버.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설치를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already installed,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고, nothing to do,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완벽합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설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설치가 될 것이고,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SHD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타트 시키면 돼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하면 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Q 하면 이제 화면이 끝나고, 동작하고 있으면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다시 방화벽, 원래 이제 리눅스에서 방화벽이 동작하니까 방화벽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firewall 그 다음에 config라는 걸 실행을 시켜요. 없으면 얘도 패키지 설치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퍼머넌트 해서 쭉 해서 SSH로 가보니까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미 해놨어. 자, 런타임에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런타임이 이거구나. 그 다음 퍼머넌트를 한번 가볼까요? 퍼머넌트를 쭉 가보니까 퍼머넌트가 되어 있으니까 돌아가겠죠. 퍼머넌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꾸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체크해도 되고, 아니면 이 명령어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체크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enable 하면 돼요. 자, 시스템 앞으로 계속 enable sshd.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리부팅해도 동작하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만일에 SSHD나 아까도 했지만 이제 텔레 소켓이나 뭔가 enable을 항상 시켜 놓으면 이게 enable 상태인지 disable 상태인지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스템 ctl 이렇게 해놓고 list unit 그 다음에 files라는 이 명령어, list unit files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되면 모든 설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있는 데몬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씩 보면 enable 상태인지 disable 상태인지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 상태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다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Q 누른 다음에 부를 때 전부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grep라는 이제 grep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게 SSH죠. SSH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만 잡아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보여주지 말고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라인만 필터링 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하면 SSHD라는 게 여기 있죠. SSHD.서비스인데 서비스라는 말은 빼고 이제 SSHD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 여기 이제 서비스가 있고 소켓이 있어요. 어쨌든 얘는 이제 서비스로 동작을 한단 말이지. 얘는 이제 enabled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여기 소켓으로 돌아가는 건 텔넷만 소켓으로 동작하지 나머지는 소켓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서비스라는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텔넷만 소켓이고 나머지 SSH든 기타 등등 모든 거의 대부분은 이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는 enable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굳이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 자 그럼 이제 설정이 다 된 거죠. 그러면 SSH로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일에 이제 리눅스 클라이언트에서 만일에 요 이제 서버로 동작을 하니까 이쪽으로 SSH로 접속을 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SH 하고 이제 IP 어드레스 적어주면 되고 윈도우즈 10에서도 이제 하면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접속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보죠. 자 아까 했던 이제 다른 리눅스 데스크탑이에요. 예, 서버 데스크탑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가보죠.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자 SSH하고 상대방 192, 168, 10점 아까 35였었죠. 여기가 IP 어드레스 한번 보면 192, 168, 10점 35 그래서 땅 하면 두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키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이제 yes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일에 이건 이제 SSH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SSH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yes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암호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얘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루트로 로그인 했기 때문에 똑같이 루트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패스워드 넣어주면 여기에 ID 그 다음에 W 이렇게 보면 여기는 뭐냐면 현재 루트가 현재 여기서 이 시스템이에요. 여기도 루트 라이트 해보죠. 이건 뭐냐면 현재 여기는 이제 내가 루트가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로 누군가가 접속을 해 온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디는 루트라는 걸로 이제 접속을 해 온 거죠. 누가 접속해 왔느냐? 이 IP 어드레스를 쓰는 곳에서 이 IP 어드레스를 쓰는 클라이언트가 이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해서 들어온 거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도 보이죠? 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IT에서 빠져나가보죠. IP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면 현재 이 데스크탑의 IP 어드레스는 여기 나와 있고 192, 168, 138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서버로 접속을 해 나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로만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이디를 가지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SSH 해놓고, CentOS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2, 168, 10점, 35. 이렇게 하면, 암호를 넣으라고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부터 SSH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고 CentOS라는 아이디로 내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190, 이 골뱅이가 아니고 at이라고 읽어요. at 해주고 192, 168, 10.35라는 서버. 여기죠. 이쪽 서버로 가는데 로그인 할 때는 CentOS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CentOS 붙었죠? 그 다음 패스워드 넣어주면 돼요. 패스워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ID 해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CentOS로 로그인을 한 거예요. 한번 보죠. Right 해보니까 현재는 루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해왔는데 아이디는 CentOS로 로그인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메쉬 커맨드 쉘을 사용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단지 EXIT 다시 빠져나가죠. 자, 근데 만약에 SSH를 실행했는데 SSH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치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yum install 그래서 open ssh에 clients 이렇게 하면 SSH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제 뭐 지금 이제 완벽한 상태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 안 하고 바로 SSH가 이제 됐었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에서는 이제 됐고, 이제 윈도우즈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밀어내고. 자,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SSH가 바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스템마다 너무 불안정해서,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윈도우즈에서 직접 SSH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각자가 시스템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다루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각자 한번 구글 검색해서 한번 해보고, 간단하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놓은 걸로 할게요. 뭐냐면,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먼저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보통 이제 통신할 때 쓰는 에뮬레이터인데, 여기는 모든 게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하면, 그냥 텔넷도 되고, R 로그인이라는 것도 되고, SSH도 되고, 뭐, 시리얼 통신도 다 가능한 건 이제 SSH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SSH, 텔넷은 이제 보면 포트 23번 포트를 쓰고, SSH는 22번 포트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배울 텐데, 어쨌든 이건 건들 필요는 없고, 연결하고 싶은 IP 어드레스를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몇 번이죠? 여기가? 이거는 내 이제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시킨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푸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자, 연결하고 싶은 IP 어드레스, 호스트 IP 어드레스 예거. 그럼 여기다가 192, 168, 10.35 여기로 접속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오픈 해보죠. 그러면 이런 창이 딱 떠요. 뭐냐면 너 여기 이제 이게 암호화 방법으로 통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키라는 게 있어요. 공개 키라고 하는데 어쨌든 키 값을 받을 거냐? 그럼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예. 그 키 가지고 서로 이제 암호화를 해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창이 뜨고 이제 로그인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서버에 붙었고 이제 로그인 할 거냐 그러면 아이디를 CentOS 그럼 패스워드 이렇게 써줬어요. 자,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현재 CentOS로 로그인 한 거죠. 누가 쓰고 있는지 보니까 내가 CentOS 내가 로그인 한 거 있고 시스템 유저 루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현재 루트가 사용하고 있고 CentOS로 로그인한 그 윈도우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PC 이 현재 이 데스크탑의 IP 어드레스가 이거예요. 자, 이 IP 어드레스를 쓰는 컴퓨터가 지금 현재 접속을 했고 로그인은 CentOS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LSL 해보면 현재 아까 접속한 그 사이트 그 디렉토리인 걸 알 수 있죠. 자, EXIT 이거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접속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푸티는 다운로드를 어디서 받느냐? 각자 이제 그 공개 버전이니까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푸티 다운로드 받는 거 이제 그걸 실행시켜서 하면 된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SH 연결하는 것까지 했으니 다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죠? 했던 거 순서대로 하면 돼요. 먼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 멈추고 디세이블 시켜주고 컨피그레이션에서 다 차단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 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 완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를 보면 현재 동작 중이에요. 얘를 먼저 Q 해서 스탑 시켜주면 돼요. 그럼 다시 확인해보면 멈췄죠? 오케이. Q 눌러주고 스탑 시켜놓고 그 다음에 디세이블 리부팅 앞으로 안 쓸 거면 앞으로 리부팅 해도 얘가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했죠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뭐라고 그랬죠? 리스트 유닛 파일스 그 다음 쭉 너무 많이 보이니까 grep에서 ssh라는 글자 들어간 것만 찾아보죠. 이렇게 하면 SSHD의 서비스가 어떻게 됐어요? 디세이블도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디세이블 시켜놓으면 돼요. 맞죠? 요것만 디세이블 시켜놓으면 이제 리부팅해도 얘는 동작 안 하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방화벽 보죠. 파이어월 컨피그 봐서 여기에 런타임이 아니라 퍼머넌트로 가서 쭉 SSH를 찾은 다음에
체크 해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퍼머넌트하게 됐으니까 지금 현재로 적용하고 싶으면 리로드 하면 돼요. 쭉 가면 지금 현재도 런타임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도 아마 SSH가 이렇게 해제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퀴트 이렇게 하면 다 해제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명령어로 가서 remove 해서 SSH를 없애버려도 돼요. 그리고 리로드 다시 해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fire cmd 아까 눈으로 확인했지만 체크 안 된 거 확인할 수 확인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list all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서비스에 보면 여기 SSH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제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아까 텔넷도 없어졌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에다 아예 없애고 싶다 그러면 yum yes remove 어떤 거죠? 패키지 이름은 open SSHD의 서버다. SERVR open SSH의 서버. 그럼 이제 삭제가 쭉 되는 거죠. 삭제됐어요.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하고 싶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VNC에 대해서 보죠. 지금 우리는 이제 텔넷으로 접속하든 SSH로 접속하든 뭐만 됐었냐면 전부 다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만 됐어요. 그래피컬하게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접속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이제 좀 그래피컬하게 좀 보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뭔가 좀 다른 SSH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이제 VNC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X 윈도우 환경으로 이제 서버 접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X 윈도우라는 것은 그래피컬하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피컬하게 쓰죠. 마우스를 이용하듯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원격적으로 그래픽 화면을 주기 때문에 이걸 X 윈도우라고 불러요. 자, X 윈도우로 연결을 해준다 이 말인데 아무래도 그래픽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요. 근데 그건 좀 단점이에요. 그래도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 복잡하지만 자,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먼저 VNC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작해주고 방화벽 맞춰주고 하던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VNC 서버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타이거 VNC라는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골랐어요. 타이거 VNC 서버라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셋업을 해주려면 셋업 해주던 파일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돼, 이 위치에.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이쪽으로 카피해와요. 카피해오고 난 다음에 요 카피된 이 파일을 뭔가 수정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어디만 하면 되냐면 41번째 라인으로 가서 쭉 보면 유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실제로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할 그 유저의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CentOS로 로그인해서 GUI 형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를 지우고 CentOS를 이렇게 등록해주면 돼요. 그러면 CentOS는 로그인을 했을 때 GUI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텍스트 SSH나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VNC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데모를 릴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동작을 하게끔 해주면 이 CentOS는 이제부터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데몬, 이 서비스인데 얘를 시작을 시켜주는데 이 끝에 번호 1번이라고 해줘요. 이 1번은 나중에 이제 터미널 번호이긴 한데 이 1번을 다른 데서 접속할 때 이제 계속 쓰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enable 시켜주면 돼요. 필요하면 똑같이 1번을 enable 시켜주면 계속 얘는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화벽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어떤 걸? VNC 서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VNC 서버. 타이거 VNC 서버지만 이름만 그렇고 실제 데몬 그 프로세스 이름은 VNC 서버라고 서비스 이름은 이제 이걸로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를 체크해주고 뭐 릴로드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 명령으로 직접 이렇게 해줘도 되고 해주고 난 다음엔 뭘 해줘야 되느냐 CentOS로 로그인을 해서 VNC 서버 어차피 할 거니까 CentOS로 로그인 할 거니까 CentOS 서버에서 CentOS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VNC 서버를 쓸 그 아이디 이걸로 로그인 한 다음에 VNC 서버를 접속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패스워드만 지정해주면 돼요. 다른 건 해주지 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그아웃을 하면 돼요.
패스워드 만들어주면 이 암호를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설치를 해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설치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리눅스에서도 똑같이 VNC BO로 로그인을 하고 아니 윈도우즈에서도 VNC BO로 로그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